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외곽의 소박한 주택가에 사는 73세 윤정이 할머니의 가슴 아픈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마다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지만 돌아온 건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거짓말과 무심함 속 친구의 우연한 한마디가 할머니의 삶을 뒤흔듭니다. 과연 정희 할머니는 서운함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용기와 변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73세 윤정희 할머니는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분주합니다. 낡은 부엌에서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푹 끓이며 손주들 좋아할 떡국 재료를 손질해요. 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두 자식을 키웠습니다. 특히 큰아들 재훈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세탁소에서 새벽까지 일했죠. 이제 재훈은 강남의 병원 개원을 앞두고 돈도 많이 벌고 며느리 수진과 손주 민서, 하윤과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반복되는 재훈 내외의 핑계가 정희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머니, 이번 설도 병원 응급 환자 때문에 아침에만 잠깐 들렀다 갈게요. 며느리 수진의 전화가 왔어요. 정희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아파요. 정희 할머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진이 명품 가방을 사 모으는 취미를, 재훈이 병원 일보다 골프 모임에 열정을 쏟는다는 걸, 그래도 내색하지 않기를 철칙으로 삼았어요.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위안하며 오늘도 음식을 준비합니다. 설 아침 정희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어요. 손주들 민서와 하윤을 위해 색색깔 장난감과 새 옷을 준비했죠. 오전 초인종이 울립니다. 할머니, 민서와 하윤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오, 우리 손주들 왔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잔뜩 했어. 정희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재훈과 수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어머님, 음식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민서와 하윤이 먹으라고 한 거야. 앉아서 밥 먹어. 식탁에 앉은 민서는 떡국을 맛있게 먹으며 제잘거렸어요. 할머니 떡국 최고예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하윤도 까르르 웃으며 따라했어요. 나도 할머니 음식 먹으러 또 올 거예요. 정희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재훈과 수지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서둘렀어요.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응급 환자 생겨서 빨리 가봐야겠네요.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조심히 가. 정희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립니다. 문이 닫히고 텅 빈 식탁을 바라보는 정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매년 명절이면 한상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아들 내외는 늘 병원 일을 핑계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어느 날 50년 지기 친구 미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정희야. 나 이번에 유럽 패키지 여행 다녀왔잖아. 근데 거기서 네 아들 내외랑 사돈댁 만난 거 있지? 같은 조였어. 정희 할머니는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 우리 재훈이랑 수진이가 명절에 그래. 저번엔 스페인 여행에서 만났다니깐. 병원은 휴가였나 보지? 매년 명절마다 해외여행 다닌다고 자랑하더라. 정희 할머니의 손에서 전화기가 덜덜 떨렸어요. 미호가 그게 정말이야? 재훈이가 병원 때문에 바빠서 잠깐만 왔다던데. 아, 정희야. 내가 잘못 말했나? 근데 진짜야? 사돈댁이랑 같이 사진도 찍었어. 미옥은 별뜻 없이 전했지만 정희 할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매년 명절 아침 한상 차려놓고 손주들 선물을 준비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응급 환자라며 부랴부랴 떠나던 재훈과 수진의 뒷모습 모두 거짓이었어요. 10년 넘게 해외여행을 즐기며
정희 할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혼자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낡은 나무 식탁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리고, 배려했는데, 결국 나는 뒷전이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운함이 묵직하게 밀려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며칠 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 새 지점 개원 준비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로 했잖아요.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 도와주시면 금방 나올 것 같아서. 정희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차분히 말했어요. 재훈아, 나 이번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도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재훈의 목소리가 당황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 다 도와준다 하셨잖아요. 그래. 예전엔 그랬지. 근데 말이다. 이제 보니까 나만 바보였더라.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히 이어갔어요. 너희 명절마다 병원 일로 바빴다더니 해외여행 다녔다며 미옥이한테 다 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재훈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돌리지 마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10년 넘게 나한테 거짓말했어. 이제 엄마도 내 인생 살아보려 한다. 재훈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엄마, 그건 그냥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간 거예요. 병원 일도 바빠서 잠깐 다녀온 건데. 잠깐 스페인까지 갔으면서 됐다. 재훈아, 이제 엄마 부탁 들어줄 마음 없어. 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다음 날 정희 할머니는 동네 카페에서 미옥을 만났어요.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옥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미호가 네 말 듣고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봐. 정희 할머니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야, 뭐가 바보냐? 너 재훈이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잖아. 이제라도 너 좀 챙겨. 미옥이 단호히 말했어요. 그래. 나 이번에 여행 가보려고. 네가 갔다 온 그 패키지 어땠어? 오, 진짜 재밌었어. 정희, 너도 가. 제주도든 일본이든 어디든 가봐. 미옥의 응원에 정희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꺼내 적금을 확인했어요. 평생 아껴 모은 돈, 이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 할머니는 동네 여행사를 찾았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글쎄 제주도도 좋고 일본도 궁금하고 혼자 가도 괜찮은 곳 추천해줘요. 혼자 여행 많이들 가세요.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어때요? 할머니, 딱 좋아하실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걸로 예약해줘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며 정희 할머니는 설렜어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꿈을 미뤄왔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손에는 여권과 작은 여행 가방, 마음에는 자유가 있었죠. 추석 명절 아침 정희 할머니의 집은 조용했어요.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 할머니는 인천공항에 있었어요. 정희야,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 미옥이 전화로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미호가 하. 고마워. 덕분에 용기 냈어. 탑승구로 향하는 정희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남은 4시간. 이제 나만을 위해 쓰자. 제주도행 비행기가 이륙하며 정희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죠. 제주도 여행은 정희 할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요. 한라산의 바람, 오름의 푸른 언덕, 바다의 짭짤한 내음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여행 동행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았어요. 할머니, 사진 진짜 잘 나오셨어요. 젊은 동행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호호. 내가 이렇게 웃는 것도 오랜만이네. 정희 할머니는 까르르 웃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정희 할머니는 바닷가에 앉아 손주들을 떠올렸어요. 민서와 하윤의 해맑은 웃음이 그리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얘들아, 할머니 이제 좀 행복하려고 한다. 서울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는 집 앞 공원에서 미옥과 산책했어요. 정희야,
여행 어땠어? 얼굴이 환해졌네. 이호가 진짜 새 인생 같았어. 다음엔 일본 갈까 해. 오, 좋아. 나도 같이 가자. 그날 저녁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에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재훈아, 엄마 제주도 다녀왔어. 네. 제주도요? 갑자기 왜? 왜긴, 엄마도 내 인생 즐기고 싶어서 너희도 너희 삶 챙겨. 재훈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병원 대출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이제 엄마 거 챙길 거야. 전화를 끊고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여러분, 윤정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녀의 용기는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자신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은 정희 할머니. 그녀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자존과 자유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희 할머니처럼 자신을 위한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